삼성 SDS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삼전닉스가 박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수도 박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 SDS는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좀 오랜 기간 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안 털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털렸다라는 게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다른 종목들로 넘어가려고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저처럼 삼성 SDS를 밑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이게 꽤 되거든요. 한 20%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장이 좀 어질어질하니까 그냥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나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삼성 SDS를 홀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점 신호 요청은 상당히 많지만 제가 이럴 때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 타점이 나오면 매물대 혹은 지수가 꺾일 수 있는 악재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타점이 아무것도 안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삼성 SDS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12년차 트레이더의 분석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집중 꼭 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삼성 SDS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영상부터 했을 때 지금 삼전닉스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없겠죠. 내 영상을 지난번에 보셨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거 8월 4일날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해당이 되는 종목은 바로 구글이랑 테슬라 뭐 이런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고 주변 지인들도 어떤 회사에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과장급 이상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랜만에 AI 관련된 전문가 친구한테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네가 봤을 때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다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종목 관련돼 가지고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요,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AI 클라우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케일 자체가 하이퍼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걔네들을 일컫는 구글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엔트로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생성형 AI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맞지만 사실 지금 얘네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구글도 그렇고 크롬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출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빅테크 중에서도 AI를 활용해서 그 기본적으로 나왔던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려 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삼성 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이 말씀드렸던 그룹 내에서 AI에 대한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룹 내 대장. 그럼 LG 같은 경우에도 그룹 내 대장은 LG CNS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SK 같은 경우에도 그룹 내 대장은 SK텔레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이 비슷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죠. 피지컬 AI 관련돼서 젠슨왕과의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야 그때 이제 LG CNS가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지금 시가총액이 7조가 안 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셋 회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몸집이 가볍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삼성 SDS 몸집이 18조입니다. 18조. 그죠?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19조가 넘어가는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이 풀스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풀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로봇까지 나왔을 때 AI, 피지컬 AI,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풀 전부 다 해먹는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삼성 SDS가 비슷하거든요. 여기서는 LG CNS가 조금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도 그거잖아요. 텔레콤 통신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I를 학습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2달 넘게 미친 듯이 올라왔던 게 역대 최대의 실적이라는 거를 연속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의 2달에서 3달 넘게
미친 듯이 올라갔고 길게 보면 1년 내내 올라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거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거의 선봉 주자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었고 국내에서도 그런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삼성 SDS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지금 기대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거래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 당연히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 구간에서 계속 놀아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올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뉴스를 딱 봤어. 예를 들어 뭐 탈모 관련된 뉴스가 딱 있어. 그러면 탈모 관련된 대장급 종목이라는 게 딱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붙지, 차트가 개 그지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막 똥창으로 박는다 그러거든요. 똥창으로 박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슈팅의 폭, 상승의 폭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SDS는 앞에 매물대를 만들어 놨지만 주가를 지켜주면서 지금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없는 정배열 형태로 올라가고 있고 국제 정세, 국제 섹터의 흐름으로도 지금 뭔가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데다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저번에 참관식했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했다고 해남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빨리 뭐 한 번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점 신호, 즉 어쨌든 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연기금들의 매수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투신 내 매수도 좋다 이거야. 근데 연기금은 조금 매도를 늦게 합니다. 근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빠르게 땡길 수도 있어요. 즉 여기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기관들 수급이 한 번에 대량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럼 개인들이 확 사겠죠. 그럼 개인들이 만약에 물량을 샀어. 그럼 또 눌러야 됩니다. 왜? 다시 털어먹어야 되니까. 주식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를 계속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지금 다시 홀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뉴스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관련된 말씀 드렸던 건 이번 영상에서였잖아요. 이번 전 영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 신호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판단의 기준은 뉴스가 될 거고 시장의 흐름일 것 같은데 놓치면 안 되겠죠?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이게 하나 보내셨을 때 제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제 채널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내셔도 되지만 어쨌든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거니까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삼성 SDS의 년봉인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이 앞에 꼬리를 달았던 그 캔들이 이 상장했었던 그 최초의 캔들을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식을 12년 차를 했고, 지금 사실 제가 주식을 했던 그 년도보다 더 전에 삼성 SDS가 상장을 하고 그지같이 움직였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차트긴 한데, 보시다시피 상장을 하고 나서 눌림이 어떤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위로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장기 이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사실 이것도 크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 중심으로 시장의 섹터를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거기에 차트랑 수급이랑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위에 뚫어놨죠.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이 여기 앞에 있는 중요한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수매도 타점을 봤을 때 나는 그냥 홀딩했다가 한 번에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이거 장기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의 수급이 한번 털어먹고 다시 눌림이 나왔는데 저가를 끌어올려줘. 그럼 이렇게 또 추세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좋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량 매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지금 핸들링 해주고 있는 세력이 세던가 아니면은 진짜 시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 그거랑 비슷한 색깔을 가지다 보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던가,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뭔가가 나왔을 때 그때 맞구나, 아직 아니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삼성 SDS라고 보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삼성 SDS랑 관련된 뉴스가 없어서 이벤트 문자가 안 나가는 거니까 왜 안 오지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제가 다른 것들은 다 같이 봐야 되는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뉴스들을 한번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